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지들 만날 생각에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식장만 하고 장거리 운전하느라 피곤이 몰려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미리 명절 증후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명절이 지나고 난 후에 병원을 찾는 분들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장시간의 귀한 과정과 그리고 또 무리한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피로가 겹쳐지게 되겠죠. 여기다가 정신적인 피로까지 같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허리 쪽의 통증이나 어깨 쪽의 통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떤 증상들이 많은지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명절에는 이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 후유증으로 또 고생을 하신다면서요. 네, 대부분이 허리 쪽이랑 어깨 쪽이 통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운전이란 동작 자체가 좌우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동작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평소 때 뭐 진짜 한 20-3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몇 배나 되는 그 시간들을 차에서 장시간 꼼짝없이 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중간에 쭉 막힘없이 달리는 과정에서는 피로도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고속도로의 정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안쪽에서 막혔다가 다시 또 뚫렸다가 다시 또 막혔다가 뚫렸다가 이런 과정 중에서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시작을 하실 때는 내가 똑바른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이란 동작 자체가 한쪽 발은 지탱을 하고 한쪽 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작으로 수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좌우측이 계속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다들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왼쪽이 똑바른 허리에 곡선이 유지가 되고 엉덩이가 시트에 정확하게 붙어있는 그런 자세인데 예. 지금 대부분의 경우 자세가 오래되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쭉 빠지는 이 동작들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허리 쪽에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곡선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허리가 앞쪽으로 쭉 빠지게 되면서 저희가 어려운 말로 스웨이백이라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랑 안 그러면 장요근이라고 하는 고관절과 허리 쪽을 연결해주는 이 근육들의 밸런스가 서로 틀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전후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래 앉아있다 보면 한쪽만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좌측이나 아니면 우측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됐을 때 또 어깨 쪽의 높이가 틀려지기도 하고 핸들을 우리가 양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들이 계속 한쪽 올라갔다가 한쪽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 과정 중에서 좌우의 밸런스 그리고 전후면의 밸런스가 틀어지고 근육의 밸런스가 또 깨지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자세가 관건인데요. 근데 이렇게 장기간 또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 좀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들은 우리가 예.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잘 마련돼 있으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10분 정도는 쉬고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도로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지켜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뭐 가서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잠깐 정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어깨 쪽이랑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 깍지를 낀 상태에서 앞으로 어깨를 쭉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상부 쪽으로 쭉 밀어주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어깨나 상체만 위로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허리까지 같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늘려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허리 쪽의 스트레칭입니다. 좌측 그리고 우측으로 교대로 10초간 한쪽으로 쭉쭉 늘려주는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자, 나머지 2개는 어깨 쪽의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뒤쪽으로 넘긴 다음에 한쪽으로 쭉 넘겨주는 동작을 양쪽으로 10초씩 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좌측 그리고 우측으로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 동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자세를 다시 한번 굳혀 잡고 앞으로 쭉 내밀어주는 상태를 20초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스트레칭을 마치게 되면 허리 쪽이랑 어깨 쪽에 피로가 풀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스트레칭 해보니까 앉아있는 이 자세만으로도 상당히 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으로 많이 아프다는 환자는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증상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절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손님을 치르거나 아니면 다른 고장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항원이라고 하죠. 뭐 세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진짜 감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도 무시를 못하겠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온몸이 긴장이 돼 있고 긴장된 상태에서 코르티졸이라는 우리 몸의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수치가 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혈중 농도가 낮아지면서 면역계가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기 몸살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우리가 운동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시간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고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그리고 장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허리 쪽이나 아니면 목 쪽 아니면 뭐 무릎이나 어깨 같은 이런 관절들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기 몸살 같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체력이 많이 저하가 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체력을 보강하면서 감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허리 쪽이나 목 쪽이나 아니면 관절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때는 침 치료나 추나 치료를 통해서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맞추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육통에 몸살 그리고 두통까지 명절 연휴 이후에 피로감이 더 많이 느껴진다는 분들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명절 음식 장만하고 나서 몸져 누웠다 알아 누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들 정말 명절 음식 준비 때문에 고생들 많이들 맞습니다. 하시죠. 특히나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친지들이 전부 다 바닥에서 뭔가 전을 부치거나 안 그러면 음식을 장만하거나 이런 것들이 떠올리시기가 쉬울 텐데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할 때 우리 무릎 쪽이나 아니면 다른 허리 쪽이나 이런 관절들에 걸리는 부하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우리가 무릎만 한정시켜서 봤을 때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일반적인 내 체중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가 무릎 쪽으로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는 거의 체중의 9배 정도가 무릎 관절에 더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평소 때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하를 주기 때문에 인대나 아니면 무릎 연골이나 이런 부분들의 손상을 가지고 오기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입식 생활 위주로 바꿔주시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에 한 10분 정도,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정도 쉬고, 이런 부분들을
어거지로나마 지켜주시는 것들이, 그리고 그때마다 손이나 어깨 그리고 뭐 무릎 쪽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들이 통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예. 그리고 음식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고 나면 설거지가 막 이만큼씩 쌓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설거지를 또 잘못하면은 명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설거지가 사실은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네. 설거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설거지를 꼿꼿하게 선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체를 10도에서 15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지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탱을 한 상태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긴장한 상태가 10분에서 15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설거지 양들을 1시간, 2시간 어떻게 설거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일을 쪼개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인지상정으로 자, 이 설거지는 내가 1시간 만에 끝내놓고 그다음에 잠깐 쉬다가 뭐 방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뭘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설거지라는 어떤 특정 동작은 한 10분, 15분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동작들을 하고 또 다른 동작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조금씩 하는 게 어떤 특정 동작을 한 부위로 집중시키지 않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혀서 하고 그다음에 한쪽 다리에 지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스태핑 이제 체어라고 해서 예. 조그마한 요가할 때 쓰는 잠깐 올라가는 발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한쪽 다리로 올리고 조금 있다가는 반대쪽 다리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쪽 골반에 걸리는 그 부하를 줄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간단하게 집에 있는 조금 두꺼운 책 한 2권 정도 이걸 올려놓고 한쪽 다리로 올려놓고 그다음 반대쪽 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골반에 쉬게 해주는 편법들을 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제 명절 증후군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환자분들을 뵀을 때 환자분들의 증상을 먼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체크를 했을 때 그냥 뭐 일시적인 피로나 아니면 무리된 부분들로 인해서 근육과 인대나 힘줄에 간단한 염좌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뭐 통증 부위에 우리가 침치료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나 치료로 뭐 틀어진 골반이나 아니면 어깨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기만 해도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연골 쪽이나 아니면 디스크 쪽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손상이 이어졌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필요한 검사들이나 아니면 한약 치료나 아니면 뭐 신경부 회복술 같은 이런 구조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효성 원장과 함께 명절 증후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선 씨 고맙습니다.